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무리 특강 시간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달이고 다음 달이면 바로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지금쯤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여태까지 쭉 뭐 스케줄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보통은 지금 모의고사 스케줄을 아마 하고 계실 테니까 모의고사대로 준비는 하긴 하는데 이게 전범위를 제대로 내가 보고 있는 건지, 시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마지막으로 한번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범위에 대해서 빠르게 좀 훑어보고 시험에 물론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겠죠. 시간상 총 6시간 주어지니까 빠르게 중요한 부분이랑 출제가 많이 났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시간 3시간씩이죠. 그러면은 보통 시험 전에 한 이틀 동안은 4과목씩 한다고 치면 다 전범위를 한 번씩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빠르게 다뤄보자고요. 모든 부분을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평소에 꾸준히 우리가 개강한 이래로 계속 착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에서 보면서 내가 제대로 해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게 혹시라도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챙겨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 특강에서 하는 방식으로 계속하면 여러분들 높은 확률로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하고 많이 나온 뭐 그런 부분만 계속 점수가 잘 나오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커버가 어려울 테니까 오늘이랑 이제 수요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하는 마무리 특강들은 그 시험 직전에 그런 식으로 다뤄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시험 마지막 주가 되기 전까지는 평소에 했던 것처럼 착실하게 내가 소화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좀 많이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면서 좀 출제가 안 났던 부분이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챙겨가세요. 오늘하고 내일 모레 하는 그 2번의 마무리 특강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 마지막 주에 좀 빛을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는 해왔어요. 미리 지금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 있던 내용들을 중요한 것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것만 쪽쪽 뽑아봤어요. 물론 중요하고 많이 나왔는데 넣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마무리 자료로 좀 모아서 볼 필요 없이 평소에 성실하게 학습을 하셨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런 쪽에서는 이제 함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평소 학습한 걸로 좀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시면 역시 안 돼요. 오늘 수업도 교재를, 기본서를 기본으로 해서 볼 거예요.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말하자면 이제 제 기준에서 뽑아놓은 오답노트 같은 거죠. 시험에만 특화된 그런 오답노트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걸 좀 전략적으로 화장실 가실 때나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나 그럴 때 그냥 틈틈이 보는,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가볍게 보는 용도 보시면 주로 요건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유 이런 거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함정에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저것만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쌓아왔던 그 법의 왁구랑 흐름 같은 게 오히려 틀어질 수 있어요. 저거는 그래서 다 내용 담지 않고 칸 법률 안에서 그 주제 안에서도 필요한 것만 아주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만 남기고 다른 또 역시나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나 문제를 이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한 부분들은 다 뺀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만 살펴봐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이제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저는 이제 수험생들의 그런 생각을 최대한 맞추려고 한 거니까 보편적으로 만든 거고 각자마다 다르겠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다르고 기억이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 다르고 저는 여기다 중요하다고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부분 암기가 매우 잘 돼 있는 부분도 계실 거고 다른 부분이 좀 나는 더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굵직굵직하게 써서 여백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추가를 하면서 나만의 핵심 노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서 내용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다 볼 수가 없어요. 통칙에서 목적 뭐 이런 거 안 봐도 되죠. 정의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도 함정 충분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환적이랑 복합환적 이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나왔어요. 반송도 나오고 운영이도 나오고 막 수입 수출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커버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돼서 환적 부분만 환적이랑 복합환적 부분만 이것도 이미 말을 많이 해서 기억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 관세징수의 우선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에는 많이 안 났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 이해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서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여기도 넘어갑니다. 내역세 부가징수 여기는 시험에 종종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들 많이 있었죠. 역시나 내용 더 이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최소한 기본 이론을 1회 이상은 회독하고 오신 분들일 테니까 지금 내용을 다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 중요한 부분들 이제 시험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 뭔지 봤을 때 키워드는 제가 뭐 다 체크를 해드렸었고 내가 이걸 제도는 잘 알고 키워드도 아는데 시험에 나오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잘 걸리는 게 있어요. 2차 시험 막 모의고사 보면 상위권 있는 그런 친구들도 객관식에 나오면 함정에 걸릴 만한 부분 문제로도 실제 기출도 됐었던 거 내국세 등의 범위 어디인지 저런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오면 또 헷갈리죠.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여기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국세법 시간에 배우는 거 부가세랑 개별소비세, 주세 나온다고 했었고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교육세가 두 개가 있어요. 지방교육세랑 그냥 교육세 두 개 있었던 거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길쭉한 거 하나 있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있었던 거 기억해 하셔야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마무리 그 최종 정리 자료에다가는 넣어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헷갈려서 나오면 틀리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 나는 뭐 나만의 암기식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죠. 광고가 가리네요. 자, 다음. 그 뒤에 내용들은 뭐 당연한 내용들이라서 크게 보실 거 없고 요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모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객관식에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긴 했어요.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지만 주관식으로 쓰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정말 객관식으로 하면 티가 좀 많이 나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출제 잘하면 당연히
내국세 부가징수 이걸 출제하고 싶다 하면 요건 부분을 눈이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봐줘야 될 거고요. 자, 관세 체납 없고 내국세 등만 체납되는 거랑 내국세 등 합계가 1천만 원 초과했을 것. 저희 1천만 원을 바꾸는 거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자, 다음 봤을 때 이절 법 적용의 원칙 등 보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고 역시나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완전 킬러 문항이야 싶을 정도로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루두루 좋은 표현들로 나오고 특히나 객관식에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내기가 좀 어렵죠. 어렵게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키워드 위주로만 그때 체크해드렸던 키워드 위주로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보지 않겠습니다. 굳이 객관식에서 아주 어렵게 낸다면 저 회신 저 부분에서 1, 2, 3, 4 저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잘 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법에서도 잘 안 나는 부분인데 저 부분 이제 시행령이거든요. 저기까지 과연 건드릴까 좀 의문이 들어서 내려면 내겠지만 저라면 다른 부분을 더 마지막이라면 평소에는 이제 공부를 하시겠죠. 아직까지 2월달 동안 쭉 평소처럼 공부를 하실 테니까 그때 계속해서 성실하게 쌓아 나가시고 시험 직전에 마무리한다고 치면 저는 이 부분은 보지 않겠습니다. 신의성실도 그렇고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만 봐도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시험 직전 일주일 하루 이틀 정도면은 이렇게 보면서 법에서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 신의성실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그 내용 자체 이해되고 문제로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서 빡빡하게 보실 필요가 없죠. 마지막 순간에는. 다음 기간과 기한 여기는 중요한 부분들이 꽤나 있었죠. 기간의 계산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저것도 함정으로 내려면 되겠죠. 그 두 제도가 다르다는 거 각각의 제도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간의 계산으로 뒷장에 거의 9장 이쪽 끝에 있었는데 다시 1장 여기로 돌아왔을 때 그 두 제도가 다른 건 아는데 뭐였지라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이다. 기간의 계산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 승인일이 수리일이다. 승인일이 수리일이라는 거는 수리 전 반출 승인이 생각나면 다들 맞추세요. 그런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인지 신고 전 반출인지 그걸 물으면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고 갖고 민법을 준용하는 거 이것도 또 다른 법으로 막상 시험장 가서 헷갈리면 안 되겠죠. 여기는 민법이 들어가는 위치죠. 자, 공휴일 등 간혹 가다가 좀 쉬운 문제로 해서 나오죠. 이거는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고 장애로 인한 가동정지 이러이러하고 복구한 날의 다음날 가끔 문제로 좀 나왔었죠. 그다음 관세 납부기한 등 구조 내용. 자, 구조 1항 1호 나오는 거 38조 1항에 따른 납세신고였고 2호는 39조 납부고지였고 3호 수입신고 전 즉시 여기가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예요.
여기가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였다.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죠. 뒤에 저 날짜 15일, 뭐 한 날부터 15일, 날부터 15일, 날부터 15일 저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물어보면 뭐였지?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것들 생각하시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납부나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겠고, 월별 납부도 단독으로 나오기 괜찮죠. 자, 그리고 이 월별 납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구조 사항에 그 관세 성실 신고 제도 따른 납부기한 뭐 그 내용들 있었다고 했는데 성실 신고 제도는 28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시행이 그때부터예요. 이미 법 개정은 해놨는데 시행일이 28년부터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성실 신고 관련된 내용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빼고 원래대로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28년 전에 다들 합격하실 테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성실신고 자체는 출제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틀리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공부는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으니까 아직 시행 전인 건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다시 월별 납부 구조 사망. 여기부터 이제 주체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죠. 세관장이었는지 관세청장이었는지 누구에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도 뭐 내용을 모르진 않으실 테니까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지 하고 봐주시면 되고, 승인 제도였고, 자, 유효기간 2년이 돼. 항상 기간은 출제자라면 되게 내고 싶어요. 볼 때마다 그냥 숫자 하나만 편하게 딱딱 바꾸면 되고 거기에 많이들 걸려들고 승인일부터 2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문구 자체 멋있는 문구였죠. 그리고 갱신 내용 나오고, 저는 좀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을 승인 취소 및 납부 고지 저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구분하는 것들 많이 봐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취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고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좀 긴장해서 보세요.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하겠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다가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야 한다인 것들을 집중해서 체크하세요. 그게 학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일단 할 수 있다고. 자, 세 가지 경우 봐야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월별 납부 승인받은 납세 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폐업, 경영상 위기, 중대한 위기, 파산 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 사유로 월별 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성실히 학습했다면 알고 있죠. 바로 뒤에 나오는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랑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섞일 수가 있어요. 말이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법에서 나오는 문구대로 해주셔야지. 이거 교묘하게 섞으면 충분히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자, 10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것도 내용 다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읽어보진 않고 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사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옆에다가 바로 놓고 비교를 하시면 참 좋죠. 그래서 이것도
자료에다가는 넣어놨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재산의 전쟁, 화재 등 재해,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현손중위였죠. 기타 세관장이 준하는 사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했을 테니까 특별히 짚어드릴 부분 없고 뭐 납부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취소 사유 이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겠죠. 기한의 연장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 완전히 취소를 해버려야 되는 사유. 여기도 역시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역시나 할 수 있다가 가장 기본 값이에요. 1, 2, 3 보죠.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 재산 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해 납부기한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리고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 사유로 인한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이랑 수요일은 가급적이면 저런 체크 포인트, 다른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도 체크 포인트가 될 만한 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한번 많이 읽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으실까 하는 마음에 자, 송달 부분들 내용들 다 알고 계시니까 쭉 봐주시면 되고 역시 함정으로 만들기는 나와도 좀 쉬운 함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장부 등의 보관. 자, 이 부분도 좀 내용들이 무난한 흐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실히 공부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꼬아내거나 그럴 만한 함정이 뭐 헷갈리게 하거나 암기를 엄청나게 요하는 함정은 없을 것 같네요. 이 부분 이제 장부 등의 보관, 기간에 대한 내용들 시험에 굉장히 단골 손님이죠. 아주 단골 손님. 5년, 3년, 2년으로 되어 있고 뭐 수입자 붙은 거랑 지식재산권 하면 5년이란 거 이제 누구나 알고 수출 반송 하면 이제 3년이란 거 누구나 알고 기타 그 밖에 건 다 2년이에요. 뭐 화물 운송 뭐 이런 것들 기타는 2년. 수입 지재권 글자 붙은 거, 수출 반송 글자 붙은 거 그 외에는 또 따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1장 끝나고 바로 2장 과세의혹과 과세의 부가징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과세물건, 과세표준 물론 당연히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성실히 공부하시면 베이스로 이제 깔려있을 내용들이라 크게 보지 않을 거고 과세물건 확정 시기 이 부분이 힘들죠. 그런데 따로 저는 이제 요약본에는 넣지는 않았어요. 내용이 길긴 한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보는 저 요약 정리에서는 차라리 빼는 게 이거 있으면 너무 이제 내용이 길어져요. 그래서 빼긴 했는데 한번 짚고 가야죠. 자, 원래는 수입 신고하는 때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한다. 이게 가장 대원칙인데 다만 하면서 특수한 상황들을 과세물건 확정 시기로 정리를 해놓은 게 이 16조였죠. 이 내용들 잘 챙겨야 됩니다. 언제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외국품인 선기용품 판매할 물품 하역 허가 적재되지 않아 그럼 허가 받은 때. 자, 이렇게 내용이 좀 길다 하면 오히려 키워드 위주로만 자르는 것도 괜찮아요. 내용 이해는 다 하셨으니까 오히려 다 읽는 게 더 헷갈릴 만한 부분이긴 해요. 키워드 위주로 자르는 게 더 나아요. 하역 글자 나오면 허가 받으면 되니까. 자,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하는 거. 그럼 밖에서 보수작업하라고 승인을 받은 때. 자, 보세 물품이 이제 멸실, 폐기 됐어. 그럼 멸실, 폐기 된 때.
자, 공장 건설장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관련돼서 지정 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그런 공장 건설장 얘네들은 허가를 받죠. 그 외에서 작업하려면 허가고 종합보세구역 외에서 작업할 때는 신고니까 허가와 신고를 한 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정으로 종종 나오죠. 왜냐하면 종합보세구역인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 공장을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허가겠지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문제 빨리 풀다 보면 보세 공장 글자만 보고 허가를 찍어버리시는데 허가 받은 때랑 신고한 때라고 각각 구분해서 제대로 담겨 있는지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 문제에서 종합보세구역 부분은 안 묻고 보세 공장이랑 보세 건설장만 물었는데 허가뿐만이 아니라 신고까지 난 정확히 알고 있어 하면서 신고란 글자가 안 나왔으니까 답이 아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허가고 또 오히려 반대로 종합보세구역 관련된 부분만 왜 작업 그것만 물으면 신고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함정으로 나오기가 좋아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허가뿐만 아니라 신고한 때까지 챙겨야 되는구나. 자, 보세운송 기간 경과. 그러면 보세운송은 뭐예요? 신고랑 승인 있죠. 그러니까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때예요. 자, 이것도 조심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보세운송 승인이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잘 알고는 있는데 간혹 가다가 신고가 원칙이지 해서 신고만 기다리거나 승인이 너무 중요해서 승인만 하이라이트가 잔뜩 돼 있어서 신고를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승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때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 사용했으면 소비 사용한 때 거의 키워드가 겹치죠. 소비 사용한 때. 자, 즉시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반출한 거 즉시 반출 신고한 때요. 즉시 반출 신고한 때 반출한 때가 아니에요. 신고한 때. 우리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기본서가 색칠이 돼 있을 겁니다. 체크를 많이 했었죠. 자, 우편 동거 제국 도착한 때 도난 분실된 때 매각한 거 매각한 때 수입 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거 수입한 때 돼 있죠. 4번, 5번, 7번이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네요. 자, 원료 거세일품은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고 적용 법령도 봐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키워드 또 하나 있죠. 16조 각호는 뭐 그것대로 나 있고 2호가 더 중요하죠. 보세 건설장 관련돼서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된 날. 수입신고 수리된 날이에요.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된 날. 여기랑 같이 얽혀서 나올 수도 있고 보세 건설장이랑 같이 얽혀서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 건설장은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 건설장 문제 나온다 하면 이런 것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나온다 하면 각각 그 기간에 따른 행위 뭐를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있어요. 헷갈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표 그냥 그려도 돼요. 한 문제 좀 더 시간 써서 확실하게 맞추는 게 나아요. 보세 건설장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투자를 좀 해서 맞추면 물론 그거 갖다가 막 5분씩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말도 안 되겠지만 빨리 이렇게 그려서 푸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세 환율 봐주시면 되겠고 자, 납세 의무자 아예 한 문제로 뚝 떼서 만들 수 있죠. 그때 그렸던 그 도표 그림 이미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겠죠. 뭐 요약한 그 마무리 자료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리면서 학습을 하셔도 좋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긴 한데 한 번에 그 틀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려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간에는 많은 부분 설명에 대해서 판사를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본래랑 확장이 있었고 원칙, 특별 있었고 확장에 보증인, 승인, 승계 한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양도담보 관련 규정이 있었던 거 기억을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다 그려놨을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 가장 대원칙은 수입신고한 때 화준대에 다만 하면서 나오는 저 부분이 확장된 납세 의무자의 확장 관련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수리된 물품, 수리점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 하면서 나오죠.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위탁한자, 상업서류, 수하인, 그리고 양수인 오고 있고 미적재, 성기용품 여기부터 이제 특별 범위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들이 나오죠. 특정한 그 상황에 나왔던 거. 자, 적재를 하지 않았어. 선기용품 관련된 거. 하역 관련이었죠. 하역 허가를 받은 자였어요. 지정기간 내에 미관입된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라고 승인 받은 자,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 하면 멸실폐기한 자가 아니라 운영인, 보관인, 4번은 함정으로 나올만 하죠. 역시나 체크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 지정기간 내 미반입 보세공장 등 하는 거, 보세공장 작업하라고 허가 받은 자, 보세건설장도 허가 받은 자, 종합보세구역은 승인이 아니죠. 신고한 자죠. 신고한 자. 아까 과세물과 확정 시기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셔야겠죠. 자, 보세 운송 기간 내에 미도착 신고했거나 승인을 받은 자,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 사용한 거, 소비한 자, 사용한 자, 즉시 반출 신고 물품 중 미신고 물품 즉시 반출한 자. 아까는 뭐였어요? 즉시 반출 신고한 때였죠. 이거는 즉시 반출한 자예요. 즉시 반출 신고한 자가 아니라 즉시 반출한 자. 8번도 우리 체크해야겠죠. 시험에 나올만 해요. 우편물 수취인, 도난 분실 물품, 도난한 자, 분실한 자가 아니에요. 각각 세 가지로 나뉘었죠. 운영인, 허물 걸린, 신고, 보세 운송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 보관인, 주급인. 왜냐면 도난 분실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나뉘어 있었어요. 별도 있는 거, 별도 규정한 자, 기타, 소유자, 점유자. 점유자 씨 이름이 점유자 이상하죠. 네, 죄송해요. 자, 납세 의무자 경합 내용 나오는 거.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엔 잘 안 나와요. 1차에서는 저 문구 하나 넣기가 좀 어렵나 봐요. 2차에서 적어 나오면 점수가 우두둑 떨어지는데 1차에서는 채워 넣기가 어디 한 문구를 좀 넣기가 어려워서 잘 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틀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2차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개고생한다는 거. 그래서 왁구는 항상 맞춰 놔야 돼요. 또 1차에서 어떻게 객관식이란 건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내려면 낼 수가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문제를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꼭 챙겨 두셔야 돼요. 다음 보증인, 보증인 범위에서 한다. 뒤에 내용들은 길게는 돼 있는데 각각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은 충분히 기억이 나실 만한 부분들이죠. 자, 연대납세 의무 저 5항에 있는 것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죠. 내용이 많이 길어졌어요. 수입신고하는 물품 공유물, 공동사업자 하면 공유자, 공동사업자, 납세 의무자. 2호 있는 거,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한테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 경우들이 있었죠. 내용을 지금 뭐 다 읽어볼 수 없는데 키포인트는 뭐예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포탈죄나 부정감면, 미수범 관련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서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만 같이 연대해야 납세의무자지. 이득이 없으면 신고인이랑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가 되는 거였죠. 구매 대행업자 관련 내용들 있었던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으로 나오는 건 할만하실 거예요. 저걸 그냥 서술하는 건 매우 내용이 길어서 정리가 예쁘게 안 되지만 객관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나오면
다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정으로 내는 포인트가 결국엔 뻔하니까 가능합니다. 저렇게 좀 도드라지는 것들이 오히려 쉽죠. 자, 수신고 물품 등 외의 물품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인 납세 의무자. 자,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넘어간다 해서 선생님이 까먹으셨네가 아니에요. 시간상 중요한 거 위주로만 마무리 목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같이 막 빼버리면 안 돼요. 자, 분할 합병 연대 납세 의무 저들 또 시험에는 잘 안 나왔죠. 다음엔 꽤나 헷갈리게 할만할 텐데. 하지만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건 이해하셔야 되고, 민법을 준용, 저기 또 이제 복병이죠. 저런 것들. 다른 법을 준용한다 해버리면 그럴듯 하거든요. 민법이 또 여기 위치가 여기였구나. 기억을 계속해 주셔야겠어요. 자, 국세 기본법 준용하는 거. 징수는 국기법이에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 관련돼서는 민법이고 징수는 국세 기본법이죠. 저거 바꾸는 문제 꽤나 쏠쏠합니다. 나오면 오답률 쫙 올라가는 문제죠. 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한자 이행을 안 하는 경우. 자, 양도담보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 중요한 내용인데 객관식에 나오기가 구성을 짜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동안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하지만 다른 거랑 같이 합쳐서 조각조각 내서 옳은 것 뭐에 대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넣기는 괜찮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 것들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잘 마지막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양도담보재산 납세 의무자 있었지. 키워드는 뭐였지?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 준용하는 거였지.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이라도 좀 챙겨 주셔야겠죠. 자, 납세 의무의 소멸 등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죠. 자, 납세 의무 소멸 20조 저거 쉽잖아요. 1, 2, 3, 4 소멸되는 경우 그런데 시험에 쏠쏠하게 또 나와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납부 충당 취소 만료 완성. 이거를 이제 몰라서 이게 뭐야 하고서 몰라서 틀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실수는 하지 마세요. 함정으로 헷갈리게 뭔가 저도 차마 생각하지 그래야 함정이니까 생각할 수 없을 아주 창의적인 문제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나오면 좀 주의를 하자. 자, 그리고 가산세는 아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였죠. 납세 의무 소멸에서. 자, 관세부가 제척기간 이거는 개정이 됐었고 실제로 반영이 잘 되는 부분이었죠. 자, 5년이고 10년이었는데 7년짜리가 하나 또 추가가 됐었죠. 그 부분도 원래 같았으면 이 부분 제가 마무리 자료에다가 넣지 않았을 텐데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정말 혹시라도 해서 넣어는 놨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고를 안 했을 때가 7년이었죠. 5년, 7년, 10년인 거예요. 자, 그리고 기간의 확장. 저 부분에서 나올 거. 꽤나 나올 만하죠. 원래는 이제 5년 내에, 7년 내에, 10년 내에 관세를 부과해서 납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과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거니까 나올 만하죠. 1년 확장시키는 거, 1년 확장시키는 거, 2개월 확장시키는 거. 총 3가지 1년, 1년, 2개월 돼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내용들 섞어버린 다음에 1년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좀 기억하시라고 체크를 전 해봤어요. 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 감사원법, 심사청구 결정, 행정소송법, 소송에 따른 판결, 압수물품 반환 결정, 이감소합. 이감소합은 1년이었죠. 불법과 관련된 거였고,
또 어떤 게 있어? 원산지 관련된 게 있었죠. 원산지 관련된 거. 원산지 증명서 발급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원산지 증명서랑 원산지 증빙 자료 같은 거 물었을 때 회신받는 그 기간 동안 기간이 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죠. 1년. 먼저 도래한 것 중에 1년이었죠. 이건 요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이랑 회신 그 법이나 FTA에 따라서 회신 기간이 그래도 무한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 종료일자를 뒀다면 내가 종료일자 전에 자료 받았으면 그날까지 1년 범위에서 그날까지 더 기간을 연장하는 거고 그날부터 이제 1년 해서 연장하는 거고 아니면 끝끝내 답을 받았어. 그럼 뭐 징수할 수밖에 없겠죠. 법이나 FTA에서 정한 그 날짜부터 1년 동안 추가로 더 관세 부과를 명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2개월짜리 경정 청구 또는 결정 통지 1부터 2개월인 거. 경정 청구가 있는 앞에 이제 38조의 3, 37조의 4 지금 단계에서는 뭐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안 봐도 되죠. 경정 청구 있는 거, 조정 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겠죠. 뒤에 나오는 것들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씩 꼼꼼하게 봐주시고 기산일이 특히 중요하죠.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가 기산일인데 또 특정한 경우에 기산일을 달리하죠. 여기 있는 거 1, 2, 3, 4, 5 잘 챙겨주셔야 돼요. 법감보과잠 뭐 이런 것들 법감보과잠 암기식 저는 그렇게 썼었는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다른 거 또 마음에 든다 하시면 써도 된다고 했어요. 자, 16조 1호 내지 11호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감면된 관세 징수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의 경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건설공사 완료 보고한 날이나 특허 기간이 만료된 날 중에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인 거죠. 과다환급으로 또 부정환급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확정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인 거예요. 5가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관세부가 제적기간 나오면 바로 따라 나오는 게 관세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죠. 근데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뿐만 아니라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내용 2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로 법령집을 이제 보고 내실 거기 때문에 법 구성상 환급 청구권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갑자기 관세부가 제적기간이랑 관세부가 소멸시효, 징수권 소멸시효 보고 있는데 왜 환급이 나오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급이랑도 연결해서 한 문제 안에 구성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행사라는 단어 썼던 거랑 완성이라는 단어 쓴 거 10년, 5년 구분이 되죠. 자, 뭐 다 중요한 내용인데 역시나 기산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신보수부 수기 했었어요. 신고납부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거고 근데 월별 납부 내용이 있으면 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거 월별 납부 부분 체크해야 돼요. 이런 게 있었나 하면 안 돼요. 보정 신청 있으면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 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 수정 신고 하면 수정 신고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 부가고지가 있으면 부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수입 신고 전 물품 반출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는 관세는 수입 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기타 법령에서 납부고지하여 관세를 납부기한 납부기한을 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성실하게 학습량이 쌓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핵심 내용을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바꿨다 하면 뭐 땡큐죠. 뒤에 다음날인지 다음날이 다음날인지 이런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것 같습니다. 자, 환급 청구권의 기산일 여긴 조금 더 어렵죠. 경착개폐 자국 중수적 자국 중수적 이렇게 했었는데 더 마음에 드는 남기식이 있다면 쓰세요. 자, 경정으로 인한 환급 경정 결정일 차고납부 이중납부 인한 환급 납부일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 환급 수출 신고 수리일 또는 보세 공장 반입 신고일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 중 폐기 멸실 변질 손상 등등등 있으면 폐기 멸실 변질 손상된 날부터가 기산일이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 수리 생략되는 경우에는 운송선에 적재된 날로 먼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 물품 중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보호세 판매장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물품이 환불된 날. 종합부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규정에 의해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을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수입신고 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 취하 또는 각하일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일. 내용이 길죠. 근데 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죠. 뭘로 시험에 나올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5개 쫙 골라서 나오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기산일도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다 시험 받치예요. 그래서 별도 5개 쳤던 것 같아요. 중단 및 정지. 중단. 저 이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용이 뭔지 모르는 분은 없지만 시험에 나오면 그래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죠. 남납경 압고교통 아닌데 8개인데 남납경 압고교 공통 남납경 압고교 공통 이렇게 8가지 있는 것들 시험에 진짜 단골 소재예요.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납부고지, 납부독촉, 경정처분, 압류, 고발, 교부 청구, 특가법에 따른 공소 제기, 통고 처분, 중단 사유. 잘 보세요. 처음 중단 사유 이거 공부할 때 이제 통고 처분, 고발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보면 고발, 통고 처분 뭔지 다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지도 항상 같이 나오죠. 보통 중단이랑 정지 중에 막 섞어버리고 막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좀 진부한 것 같습니다. 아예 터무니없이 다른 걸 넣는 경우가 많죠. 정지는 사분체징했죠. 순서는 좀 다르지만 분할납부 기간, 징수유예 기간, 압류 매각 유예 기간, 사행위 취소소송 기간 4분체징이었어요. 사행위 취소소송을 위한 정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좀 다르게 나왔었죠. 그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민법 준용 있었죠. 저런 것들이 많이 복병이죠. 민법 준용. 갑자기 이제 뭐 민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나오는 문제는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걸 쭉 설명한 다음에 민법을 준용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민법이었나 하는 경우 발생하면 안 되겠죠. 담보. 담보는 역시나 여러분들 성실하게 공부를 해주시되
마지막쯤에 가면 이거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패스한다기보단 저라면 마지막 주나 마지막 한 이틀은 그냥 담보의 종류 저것만 볼 것 같아요. 담보에서는 가장 이제 담보 문제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저거죠. 되게 1차에서는 땡큐 하게도 고맙게도 저 정도로만 나와요. 금전, 국채, 지방채, 세관장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금국세, 납토보세, 금국세, 납토보세, 저것들이 실제로 담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였고, 뒤에 부분들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저라면 1차를 준비해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성실하게 준비를 하실 때 마지막쯤에 갔을 때는 다른 거 더 중요한 것들이 볼 게 많기 때문에 저라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다 오히려 읽어도 정리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몇 번씩 해보셨으니까 슬슬 느낌이 왔잖아요. 이거는 읽어도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구나.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기도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 아직 계속 쌓아나가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2차에서 한 문제 텅 큰 걸로 나오면 그 시험 그냥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모든 범위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쌓고 계속 쌓으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차 시험 직전 이틀 전 일주일 전이다 하면 전 뒷부분은 거의 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제 평소에 쌓아놓은 그걸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체크 포인트는 그때 한번 객관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담보와 관련된 일자는 다 10일이었던 거 그 정도만 챙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가 뭐 이제 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하고 좋은 내용들 가치가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마지막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마지막이면 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 당연히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 담보의 종류만 한 번만 더 보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는 보지 않겠습니다. 평소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2월달 내내 성실하게 보시긴 해야 돼요. 내 진도에 맞춰서 볼 때는 성실하게 내 회독 스케줄에 맞춰서 보시긴 보셔야 돼요. 자, 왜냐면 담보 부분이 약간 계륵 같아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한 문제라서 시험 마지막 날에 저 부분에 전격 투자하기 싫어요. 자, 중요한 내용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봐주셔야 되고요. 평소에는 봐주셔야 되고요. 자, 26조 강제징수라고도 하죠. 담보 등이 없는 경우 관세징수. 이게 여러 곳에서 주용되는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이 법에 규정한 거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저 정도만 봐주셔도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담보 해제도 평소에 봐주세요. 시험 직전에 보지 말고 평소에 봐주세요. 그 다음 과세가격 신고 및 결정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제일 많이 매년 출제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죠. 가격 결정하는 부분들. 자, 가격 신고에서 이제 가격 신고가 뭔지는 다들 아세요. 그 내용은 수입 신고하기 전에 이제 가격 신고한다. 수입 신고할 때 가격 신고한다. 가격에 대해서 그냥 신고하는 거다. 내용은 다 아세요. 네, 서류 제출 생략하는 경우랑 뒤에 보면 가격 신고의 생략 그것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죠. 시험이란 건 그렇죠.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건 사실 이제 법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데 예외는 말 그대로 그냥 예외인데 그 가장 기본을 더 알아야 될 것만 같은데 시험에서 문제로서 이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기준은 거의 다 이제 예외 그런 데서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1차에서는
그렇게 예외만 보는 것도 먹히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2차 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왁구는 짜 놓은 상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2차에서 그걸 만약 묻는다면 앞에 부분을 원칙을 쓰고 예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했고, 물론 이 부분은 관세법이 아니라 관세평가 시간에 나올 거라서 성격은 좀 다르지만 다른 제도들 전체적인 관세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에만 이제 매몰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가격 신고 제출 서류 생략 대상인 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부 일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물품 같은 조건 반복 수입한까지 운임 보험료 외에 적용 나오고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과세가격 곤란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이것들이죠. 세 개밖에 없는데요. 시험에 나올까요? 다른 거랑 여러 개 묻혀서 나올 수 있고, 이 문장을 쪼개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체크는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 충분히 평소에 학습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가격신고 생략, 사망,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볼까요? 기획재정부량으로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규칙이라서 마이너한 부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략할 수 있는 물품 다음 각과 같다. 정부 지자체에 수입하는 물품, 정부 조달 물품, 공공기관 수입 물품, 관세 및 내국세 등 부과되지 않는 물품, 방위산업용 기계, 부품품,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중앙정장이 수입 확인, 수입 추천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거죠. 수출용 원재료,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 미화 1만 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부과되면 그렇지 않다. 종량세가 적용하는 물품, 다만 종량세, 종가세 중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되는 물품은 그쳐야 된다.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하면 나오죠. 시행령 11조 1항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었어요. 부분 제외한다. 자, 생략 대상 물품에서 또 제외가 되죠. 그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물품이란 거죠. 10호 아까 봤던 거는 제외하고 가격 신고 생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 결정함에 있어서 30조 1항 1호 내지 5호 가산 요소네요. 6호 말고 가산 요소 있는 것들을 가산해야 되는 물품은 반드시 가격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30조 2항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품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변제하는 금액, 간접 지급액 있는 거. 과세 가격이 31조에 35조 이 방법의 수입 방법 적용하는 경우, 법 39조에 따라서 세관장이 납세고지죠. 부가 징수하는 물품, 시행령 16조 1항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죠. 각 물품. 그리고 시행규칙 8조 1항 3호부터 5호까지니까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까지의 물품. 자, 이런 물품들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가격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였죠. 자, 단순히 1, 2, 3, 4, 5 이제 이걸로만 돼 있으니까 그걸로도 문제를 낼 수 있겠지만 좀 어렵게 된다면 사례를 제시하겠죠. 그 사례 딱 줬을 때 이때 가격신고를 해야 되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가나다라 사람이 있다 해놓고 다음 주 가격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은, 가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출제자는 되게 내고 싶어할 부분입니다. 다음 잠정가격 신고. 잠정가격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해서 더 이상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신고 대상 물품이 중요하겠죠. 역시나. 어떤 게 있어요? 거래 권한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가격 정해지고 수입 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 요소에 의해서 조정해야 될 금액이 수입 신고일부터 일정 기간 지난 후 정해질 수 있는 거. 특수 관계자가 한 거래되는 물품 과세가격 결정 후에 사전심사 신청한 경우 특수 관계가 있는 구매자, 판매자 사이에 거래 가격이 수입 신고 수리 이후 정상 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의 내용 거래 특성상 정정 가격 신고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들 있죠. 자, 여기 신규칙들이 나오는데 중요해요. 요건의 요건이 되는 왜 이걸 해야 되고 안 되고 구분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한데 1차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차 시험 관세평가에서 꽤나 잘 나오지만 1차 시험에선 좀 힘들어요. 이 부분까지 너무 이제 깊다고 출제위원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역시나 성실하게 쌓아 올리시되 시험 직전엔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정정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체크해드린 키워드 위주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도 쭉쭉 가볍게 평소에 이렇게 쌓아 올리시다가 막판에는 빼셔도 될 것 같은 부분들입니다. 자, 어디 갔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이 과세가격 결정 30조에서 30조부터 나오는 내용들. 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들을 좀 챙겨가 주셔야 되죠. 자, 그 부분들은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